요즘 미국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한참 전에 미국의 코피 작전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사라졌는가 싶었는데 최근 다시 광역 정밀 타격 작전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피 작전 하면 이것이 좀 이름이 대략 좀 똑같지는 않지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오래전인데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 그것을 막기 위해서 코피 작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것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미국을 지키고 그것을 사전에 그러한 도발을 사전에 응징한다는 의미에서 코피 작전이라고 부르면 될 것입니다. 76년 돕기 사건, 그것도 비슷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뒤처리.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코피 작전.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 이것이 이제 본래 의미의 코피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가 된 것은 우리 한국의 서울 사람, 수도권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이것이 뒤로 물러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치 수도권 주민의 안전 같은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북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광역 정밀 타격 작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의 동맹국이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는 갈라설 수 없다. 말로 그냥 혈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으로 친다면 거의 혈통이 같은 그 정도로 긴밀한 동맹국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미국은 한국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아직도, 그리고 공교육 과정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첫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엔이 대한민국의 부모인가? 그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모는 1948년 당시 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 그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찬성하고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부모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제주 4.3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억울함과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자를 분류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4.3 사건을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렇게 주동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적이다. 그 이후에 입장을 바꿨어야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죠. 50선거를 방해한 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부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적인 것이죠. 그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존중하고 우리 모두와 공존하겠노라는 맹세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들을 배제하는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북측의 김일성 일당,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되겠는데 그들도 대한민국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측은 국가도 뭐도 아니었고 또 유엔과도 관계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구소련, 그들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행히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적의 명단에서는 일단 빠집니다. 나중에 들어옵니다. 유엔은 1948년 당시에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반도 유일의 정부로 인정했다 이렇게 있는데 나의 리걸마인드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한반도 유일의 국가를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논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동일합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후 1950년 김일성이 남침을 합니다. 이것이 6.25 동란이 됐죠. 여기에 관여한 것이 구소련, 지금 러시아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는 우리하고 교역 상대이기는 하지만 적성국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6.25 동란 그것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이것을 방해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의 중국, 시진핑이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교역도 하고 현재는 그 대사도 파견을 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들이 엄연히 적성국이었다. 과거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사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그 역사적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이러한 유엔의 첫 아이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그 자체가 세계 평화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북측, 한반도 북측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평화를 굳건히 하는 길이다. 이것도 다시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국이 된 대한민국이 세월이 갈수록 국토 수호의 의지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는 북한과 유엔에 공동가입을 합니다. 정치적 행위로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태어난 대한민국이 우리가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그 목표에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전체 국민의 뜻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의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서의 거주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거주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할 겁니까? 북진 통일은 끝난 것이죠. 바로 국토 회복의 의사, 그 의지는 이때 접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좀 더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통일은 연방제 통일밖에는 불가능하게 이렇게 바뀌어 온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여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렇게 보이는 행위들을 했죠. 정치적 행위들을 했고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북한 주민에게 거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북측에 실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주권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남측이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예는 이렇게 드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을 국가의 명칭으로 쓰고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의 명칭으로 써서 마치 국가 간의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을 했다. 반헌법 행위를 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헌법을 위반한 그 대통령인 공무원들,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의 그 효과를 인정하는 한 평화통일은 끝난 것이죠. 이들은 꾸준히 대한민국 헌법을 형해화시켜 온 겁니다. 효력을 없앤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대한민국 영토를 반토막 냈다 하는 겁니다. 북측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 위에 있는가? 이들이 우리 전체 국민보다 위에 있는가? 이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통일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토가 여전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한다면 이들의 행위는 전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한 사람은 도리가 없지만 문재인 씨는 반국가 행위, 반헌법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씨에게 국빈 방한을 했을 때 통일을 꼭 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던 것 기억합니까? 실제로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밖에 나온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떻든 나는 문재인 씨의 지금 최근 2년 그의 행적을 보건대 그가 국토수호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토수호는 제대로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씨는 북한 속으로, 그것도 과거의 북한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 씨의 꿈과도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까지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하고는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다시 미국 의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은 몇 가지 공동이념,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고 하죠.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 이념을. 그것이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세계 국가에서 모두 이것을 공동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또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 자유세계 전체가 문재인 씨하고 다르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가 청와대 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상황, 좌파 정권이 한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한국의 상황,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부르고 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쟁을 막았다.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전쟁 중일 거야.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김정은이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을 문재인 씨가 방해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주도해서 김정은이를 끌고 가서 아예 신의가 전혀 없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을 철저히 방해했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씨가 배제되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직접 외교 담판을 추진 중이다. 이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보장, 그런 것이죠. 북한의 체제 보장은 김정은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인 1가 독재라는 면에서 이것은 어렵지 않죠. 혼자 도망을 가든지 하면은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자가 아니긴 하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가 북한에 있는 채로 체제 보장을 원한다. 이때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김정은이가 그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담판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좀 무리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개혁 개방으로 나온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군부에게 휘둘릴 경우, 이럴 경우에 미국은 개혁 개방에 역행하는 군부까지 보장할 의사는 분명히 없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유세계는 약속은 지킨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한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이는 이러한 덕목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위태위태하다. 그것을 좀 넘어서서 암울하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을 했는데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말하고 생일 축하도 하고 이러는데 곧이어서 북한의 그 관영 언론 또는 군부에서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짓 반복하면 앞으로 무슨 일 생길 것인가? 김정은이 버림받습니다. 이 자유세계는 그런 곳입니다. 동양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문재인 씨를 상대한다든지 혹은 또 이 한국의 과거 정부를 상대할 때처럼 뿌리치면 달려와서 만류하고 또 한 번 사이가 나빠졌다가도 다시 또 상황이 달라지면 보고, 이런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돌아서면 끝이다. 김정은이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이제 인류는 우주 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여러분에게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남과 함께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전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은 세계 제1의 국가입니다. 인류를 지킨다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 세계 제1의 국가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의용 씨, 이낙연 씨, 그리고 청와대 정부, 문재인 씨의 측근들, 심지어 문정인 씨까지. 이들은 미국을 정말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확인해 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씨가 워싱턴에 갔을 때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씨는 이미 김정은이라든지 북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식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북한 주민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그 시각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사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처럼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사람들 아니냐, 부지런한 사람들 아니냐, 해낼 수 있다. 북한 주민한테 필이 꽂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통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훗날, 그 훗날의 남과 북이 서로 좋아서 통일한다면 나는 반대 안 한다. 바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을 키워서 문명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망친 게 문재인 씨와 그 일당이다. 앞에서 그 미국을 제1의 국가로 봤을 때 그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 중에 강경화 씨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죠. 문재인 씨가 배제되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그 고지가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환골탈태해서 중국 상하이 같은 개방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는 경우에는 외교적談판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한 20% 정도. 중국 상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꼭 상하이가 아니고 지금 폐쇄되어 있는 북한 지역, 그것을 그 정도로 개방을 하는, 사실은 다 포기해야 하겠죠. 그만큼 개방하려면. 그렇게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키워줄 겁니다. 이 자유세계에서는 계약서 쓰면 지키니까. 김정은이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이 시점의 80%는 북한 혁명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한 혁명 플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이 누굽니까? 막강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그 누구보다 잘 치러낼 수 있는 너무 거물급이 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사가 누굽니까? 주한 미국 대사. 그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곧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가 이름은 대사, 민간인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일본계, 그렇죠. 그가 사령관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과분하게 센 사람들, 과분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나? 문재인 씨는 아마 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평화 노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헬렐레 하면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2018년에 국제조약으로 금지했던 집속탄, 이것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뉴스 보도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집속탄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권한을 인도 태평양 사령관에게 부여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범위가 확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국방장관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지명자인 마크 에스퍼, 그가 한 이야기, 이것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인명피해 없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무력화하겠다. 이제 종전선언하고 휴전선 그것도 다 걷어내고 남북 자유왕래하고 남북 철도 건설해서 그냥 말로라도 한나라로 통일해서 살겠다. 이제 군대도 필요 없다.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그 국방장관 지명자가 한 이야기는 더구나 남한인, 우리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 한국의 수도권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다. 북한 주민 보호를 위해서라고 했다.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우리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띠가 있습니다. DMZ.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위쪽, 북쪽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항상 주한미군이라든지 또 이 지역방위 얘기를 하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일본을, 미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주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공격합니까? 그렇겠죠. 이 DMZ 부분은 유엔사가 점령을 하고 종전선언과 맞교환한다, 이런 이야기를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외교 담판으로 잘 해결을 하려면은 이것이 빨리 진척돼야 하겠죠. 이것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여전히
한 번은 좋은 이야기, 한 번은 나쁜 이야기 하면서 미국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자기네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나온 이야기가 북한 주민 보호,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죠. 2019년 4월 10일 미국 하원에서, 이때 그 소개된 이름은 공화당, 민주당 해서 전부 5명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 물론 이것은 상원 결의안에는 없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그래서 문재인 씨는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걸 자랑했죠. 건국 100년이 미국에서도 먹히는구나 하면서. 과연 그럴까? 하수의 눈은 워낙 자그마한 범위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그때 미국 쪽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나? 바로 북한에 무슨 임시정부인가 하는 선포식이 바로 이 무렵에 있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이 임시정부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임시정부 선포식을 하고 그때로부터 100년 후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가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 생길 것이다. 일단은 이런 청사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있는 한, 북한의 군부가 있는 한, 지금처럼 폐쇄된, 그리고 무력만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깡패 집단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이제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주민 보호라는 의미를 다시 풀이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남한 걱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북한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한 번에 못 이기면 김정은이가 몰살시키겠죠. 바로 이런 경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WMD와 미사일을 제거하겠다 하는 플랜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남한은 어떤 존재인가?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남한은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대상에게는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남한은 성년자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아직 손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치 과거 신대륙 발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가 성장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그런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코피작전의 또 다른 버전, 광역 정밀 타격 작전, 그것을 지금 플랜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미국이 또 우리 자유세계 전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북한 내부에 미국이 지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북한을 바꾸고 바로 그때 미국이 대폭 지원할 것이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담판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애초에 이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고 지금은 억지로 만들고자 해도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해도 가능성은 이제 한 20% 그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자유세계는 현실적이 됐다는 겁니다. 김정은이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것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문재인 씨의 헛된 그 야바위꾼 같은 속임수 그것은 일단 걷어냈죠. 지금 세계는 미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